3개의 케이스가 이 두 업체 간 현재 존재를 하는 게 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삼성하고 샤프 같은 경우도 관계가 참 좋죠? 이 LCD 모듈과 관련돼서요. 그래서 서로에 대해서 이제 우편으로 그냥 보냈습니다. 고소장을. 보시는 것처럼 삼성, LG, 그리고 코닥 또 카메라 모듈, 그러니까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제 카메라와 관련돼서 또 같이 이제 관련 있는 케이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제소가 되면은 이 다른 케이스들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특히 관련 양 회사들 간에 어떤 뭐 관계가 있는지를 갖다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 샤프하고 삼성 간의 케이스가 하나 더 있네요. 아마 ITC에서 2년 동안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던 케이스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ITC 케이스의 72%가요. 미국 회사가 이제 피소가 된 케이스였습니다. 아시아에서 제조하는 미국 회사로서 미국으로 이제 제품을 가져오는 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요, 아시아 기업들로서 미국의 판매 회사를 두고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그 회사가 그 아시아 회사 입장으로서는 이제 판매 회사죠, 미국에 있는. 또 미국의 그 피소된 업체 같은 경우는요, 그 컴포넌트 위반하는 그런 부품을 가지고 이제 제품을 조립하는 경우도 있고요. 유통업체일 수도 있고 또는 또는 이제 이거 도매하는 업체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소매자들은요, 피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입 목적으로 팔거나 수입하거나 또는 수입 후에 이제 판매를 하는 그 업체 또는 사람들만 피소가 되죠. 소비자들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ITC 제소된 그 랩톱을 제가 샀다 하더라도요, 저 같은 경우는 조사를 안 받습니다.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국내 산업이라고 정의하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아마 이것이 사람들이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개념은요, ITC는요, 제품들로서,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제조되는 제품과 관련된 것만 이제 다룹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뭐 공장이나 장비에 투자를 하거나 또 고용을 하고 있거나 또는 R&D에 투자를 하고 있는 경우만 이제 커버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장, 이거는 사무실도 포함이 됩니다. 공장이라 하지만요. 그리고 이제 장비에 상당히 투자를 하거나 그 다음에 상당수의 노동력 또는 자본을 고용하거나 또는 상당한 투자를 R&D와 설계 그리고 라이센스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 이제 투자를 해도 이제 이 IP와 관련돼서 이제 국내 산업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대학들이요, R&D를 하고 있었고, 근데 제품들을 제조를 안 했지만은 기술 이전에는 그리고 이제 이 특허 라이센스가 관련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가요, 이 법안을 수정안을 냈었는데 이 수정안에 따라서 대학의 R&D라든지 또는 기술 이전이라든지 그 라이센싱도 이제 여기에 포함이 되게끔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도 다 이런 활동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미국 같은 것은 이런 활동들이 경제 성장을 하는데 크게 기여를 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이 너무 젊어서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은 1980년대 전만 하더라도요, 전자 회사들이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제조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굉장히 컸었죠. 인텔, 삼성, 뭐 현대, LG 상당히 큰 투자를 했습니다. 왜냐면은 그 팹을 운영하는 경우는 미 달러로 10억에서 30억 달러 정도가 필요하니까 엄청난 투자라고 볼 수가 있죠. 1980년대부터는요, 이제 아시아부터 시작이 돼서요, 이제 팹 같은 작업이 팹 업체가 다른 고객들을 위해서 이제 칩을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영어로는 Merchant Fabrication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더 이상
팹을 가져야만 반도체를 갖다 설계하고 운영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디자인 업체는 이제 수백 가 생겼죠. 그 디자인한 것을 이제 아시아로 보냅니다. 뭐 삼성에 보내면 이제 삼성이 칩을 대신 이제 생산해 주는 것이죠. 그럼 이제 설계한 회사 같은 경우는요, 그 칩을 갖다 전 세계적으로 판매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엄청난 경제 성장이 있었고요. 미국에 있는 이런 반도체 설계 회사들은 국내 기업으로 봐줬습니다. 왜냐하면은 미국에서 R&D하고 설계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제조는 한국에서 이루어졌지만요. 예,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통역이 되질 않습니다. It can be. It's not automatic. What we ask is, are there substantial... 그러니까 충분한 투자를 해서 이 라이센싱 비즈니스를 했다라면은, 예를 들어서 내가 하고 있는 라이센싱 비즈니스가 과학자가 있어서 과학자가 뭐 물건을 분석을 하고, 그리고 또 사무실 공간을 확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분석 장비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회계사도 고용을 했고, 뭐 법무사가 있어서 라이센스를 협상을 한다라면은, 그리고 그러한 라이센스의 권리에 대해서 돈을 지불한다면 그러한 투자 자체가 산업이라는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그런 국내의 산업을 가지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제한 요소는 있습니다. 굉장히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내가 라이센싱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실제로 라이센스를 발행을 한 적이 없다. 그리고 지불을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이게 뭐 국내 산업이라고 간주를 할 수 있겠느냐? 뭐 판사에 따라서 예스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노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이렇게 쉬운 판결이 나올 수는 없는 겁니다. 예, 그 국내 산업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또 질문이 있으시면 해주세요. 저기 마이크를 사용하지 않으시면 통역이 되지는 않습니다. Yes. Okay, the question is this. When there's an operation... 예, 이런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라이센싱 비즈니스를 할 때에 ITC에서 주장을 하는 특허권이 위배가 되는 것이면은 이게 해당이 되느냐? 근데 예스입니다. 사실 어떤 라이센싱 비즈니스가 뭐 어떤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라이센스를 발급하는 것은 굉장히 종종 있는데, 그러면은 그런 라이센스에 뭐 다른 패키지도 같이 포함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나중에 Q&A에서도 답변을 조금 더 드리도록 하죠. 자, 이런 ITC 케이스에서 당사자들이 누군지를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지방법원과 마찬가지죠. 자, 이 경우에 처음에 이제 제소자가 있습니다. 여기 빨간색이 있죠. 그런데 이 노란색에는 그 피제소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수입을 하는 수입 회사가 피제소자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수입을 하고 나서 판매하는 자일 수도 있고, 25명까지 됩니다. 그래서 이 파란색을 보시게 되면은 이 파란색이 ITC의 그 스태프 변호사입니다. 이 스태프 변호사가 해야 할 일은 미국의 공익을 대변하는 것이죠. 미국의 소비자들은 IP 권한을 집행하는 데 있어서 이해 관계를 가지고 있죠. 근데 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부터 가장 좋은 가격에 가장 많은 선택권을 가질 권리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ITC 스태프가 됨으로써 가장 좋은 것은 자신이 이해를 하는 대로 이 케이스에 대해서 진술을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비해서 제소자의 변호사는 상업적인 이해, 그러니까 특허 소지자의 상업적인 이해를 가지고 진술을 하는 것이고, 그에 대비되는 피제소자의 변호사는 피제소자의 입장에서 변호를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좀 다른 문제들에 대해서는 좀 갭이 생기죠. 그렇기 때문에 ITC의 스태프 변호사가 그러한 갭을 충분히 채울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업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ITC 스태프 변호사는 그러한 부분을 메꾸고 있는 것이죠. 여기 보시는 당사자들은 판사하고 커뮤니케이트를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판사하고 얘기를 하는 것은 항상 개방된 법정에서 아니면은 서류상으로 그래서 모든 당사자들에게 카피를 제공하는, 그러니까 개인적인 대화는 커뮤니케이션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공정한 영향력을 판사가 받지 않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판사는 그 첫 번째 판결을 내립니다. 잠정적인 판결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것이 ITC 위원들에게 갑니다. 6명의 위원들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추천을 하고 상원위원회에서 이들을 확정을 하고 9년의 그 기간 동안에 9년이라는 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ITC 위원들은 제너럴 카운슬이라는 그 법적인 그 오피스에서 그들에게 컨설트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그 변호인단이 있는 거죠. 그래서 ITC 커미셔너들이 최종적인 판결을 합니다. 그래서 위배 사항이 있다라고 판결을 하게 되면은 이에 대해서 구제를 하게 되겠죠. 이럴 경우에 금지 명령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배제 명령을 내리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여기에서는 이제 무역대표부에서는 대통령이 이러한 구제 명령에 대해서 미국의 무역 정책에 위배되기 때문에 이것을 다시 뒤엎어야 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판결을 하는데요. 이거 굉장히 흔치 않은 일입니다. 미국 역사상 딱 5번밖에 없었고요. 아니면은요, 이 ITC 제너럴 컨솔에서는 이 그 항소심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연방 순회 항소 법원에서도 이것을 가지고 판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특허법을 가지고 ITC에 처음에 그 제소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방 연방 법원으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미 대법원으로 갈 수 있겠지만 아직 그런 적은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뭐 굉장히 일반적인 제품 좀 보시게 되면은요, 그러한 제품의 지적재산권과 이것이 어떠한 식으로 그 진행이 되는지 한번 예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애플 아이포드를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제일 밑에 보시면 소비자에 대한 연구를 합니다. 사실 소비자 연구라는 것은 업계 비밀 사항이죠. 이러한 영업 비밀은 제품의 디자인으로 연결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특허로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뭐 서킷 다이어그램을 커버하는 특허 같은 게 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런 서킷 다이어그램은 제조 쪽으로 넘어가서 여기서는 이 프로세스 관련된 특허가 되죠. 그러면 이게 칩을 패브리케이션이 됩니다. 그러면 이 칩을 이제 그 조립하는 그 회사로 가서, 그래서 이 조립 회사는 디자인 특허를 가지고 굉장히 잘생긴 이렇게 아주 세련된 스타일로 만들죠. 그러면은 이것이 이제 브랜드가 주어집니다. 애플의 상표 같은 것으로 브랜딩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마케팅에서는 이 저작권을 활용을 합니다. 심슨 같은, 여러분 아세요? 심슨이라는 만화 잘 아시나요? 예, 바트 심슨 여러분 아세요? 한국에서는 뭐 인기가 어떤가요? 예, 이름을 제가 잘못했네요. 예,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뭐 그 푸드 체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제품에 이 보호받고 있는 지적 재산권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죠. 자, 그렇다면은 이러한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는데 어떠한 곳에서 제일 보호를 잘 해주느냐를 보게 되면요. 일단 영업 비밀 같은 경우는요. 그 주 정부의 그 법정에서 핸들링 할 수 있죠. 굉장히 빨리 진행이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영업 비밀이라는 건 굉장히 비밀이기 때문에 이 빨리 진행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특허